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회귀 분석을 돌렸으니까요.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과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회귀 개수의 적합도를 검증하게 됩니다. 즉, 회귀 개수가 우리가 얼마만큼 설명이 가능한지, 그게 의미가 있는지, 즉 회귀 개수의 베타 값이 의미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요.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SLR 값의 값을 결과를 구한 요 핀 모델을 이용해서 결과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이 회귀 직선을 우리가 구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팻, 지방간 수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귀 배수, 전체적인 설명력이랑 회귀 모델의 설명이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베타 값, F 값인데요. 아노바 분석에서의 베타 값, F 값을 보니까 49.938이 나왔고요. P-밸류로 보니까 0.0000192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 값들이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하나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베타도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서는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아노바 분석에서 우리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어떤 베타가 의미가 있는지, 어떤 설명 변수가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럼 우리가 tid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R 해서 핀 모델의 값을 우리가 tidy 모델을 이용해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onfidence 레벨에서 이거를 true로 해주면 우리가 신뢰 구간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코릴레이션 값의 인터셉트, 절편까지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죠. 절편하고 콜레스테롤 값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6이 뭐냐면 이거는 베타 값입니다. unstandardized 베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1.96이 나왔고요. 표준화된 개수 값으로 볼 때는 0.674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값의 차이는 통계 이론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estimate 값은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값이고요. standard estimate 값은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측 모델에 쓰이는 값이고요. 이거는 설명할 때 쓰는 값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confidence 레벨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설명력은 우리가 봤는데 진짜 이게 얼마만큼 설명하는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설명력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글랜스를 이용해서 설명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랜스 해주고요. 해주면 이 모델에 대한 설명력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스퀘어, 어저스트 R 스퀘어에서 설명력이 44.5%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회귀 분석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성지방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귀 분석 가정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 가정은 회귀 분석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잔차의 정규 분포성, 그 다음에 선형성, 등분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돌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의 잔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규 분포냐 등분산성이냐, 즉 선형성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성으로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주는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잔차의 등분산성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할 텐데 실제로 한 6개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6개의 그림이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때 회귀 분석 과정을 설명할 때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가정을 회귀 분석의 가정을 검증할 텐데 이 화면을 좀 쪼개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우리가 회계 분석 결과 값을 그림으로 찍어서 확인할 때 플러스를 쓸 텐데요. 기본적으로 4개를 자동으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4개를 이쪽 화면에다 찍어줄 때 하나씩 찍어서 4개를 따로따로 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큰 하나의 화면에 4개를 분할해서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먼저 분할해 볼게요. 먼저 기존의 값을 먼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해서 노점 read only 해가지고요, true라고 해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분할한 다음에 분할한 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원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이 가정을 우리가 지금 저장을 미리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파해서 기존의 값을 이렇게 불러오면 우리가 지금 저장해 놨던 게 이렇게 들어와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실제로 분석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앰플로 해서 몇 개로 쪼갤지를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2개씩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걸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은 우리 결과값을 가지고 저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개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결과값들을 이렇게 플러스로 찍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차 분석부터 해서 잔차의 등분산성 또는 선형성 이런 것들이 쭉 찍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렇게 4개로 분할했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와야죠. 그래서 오파 해주면은 원상태로 회복이 돼서 이제 그림이 다시 하나로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가정 검사를 해서 우리가 수치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잔차의 정규 분포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 검증은 사피로 테스트라고 우리가 했죠. 그래서 사피로 테스트를 우리가 해주는데요. 사피로 테스트 중에서 SLR 결과값에 뭐를 가지고 해주냐면은 잔차값을 가지고 해줍니다. 이 안에 있는 residuals라고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과연 이 잔차가 등분산성을 정규 분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해주는 겁니다. 테스트를 결과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잔차의 값을 보니까 잔차 값의 정규 분포성 값이 0.48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p-value 값이 0.00000192로 나왔네요. 이 결과를 해석하면 우리 잔차의 정규 분포성이 우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피로 테스트는 이제 잔차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검증한 건데 그 값이 0.05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지만 잔차가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계 분석의 과정 중에서 잔차가 정규 분포성도 띄어야 되고요. 등분산성도 띄어야 되는데 지금 잔차의 정규 분포성을 검증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선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분포가 문제가 있다, 또는 아웃라이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밑에 화면에 보시면 61번, 62번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값들이 기본적인 다른 값들에 비해서 워낙 큰 값을 갖던가 아니면 어떤 이상한 아웃라이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정규 분포성 말고 우리가 잔차의 등분산성, 그 다음에 이상치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더 살펴보고 우리가 뒤에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치로서 검증을 할 때 우리가 패키지 중에 하나가 CAR이라는 패키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statistics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CAR라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패키지 설치는 하지는 않고 라이브러리를 그냥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시고요. 여기서 카라는 거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됐으면은 우리 카 중에서 뭐를 쓸 수가 있냐면은
NCV 테스트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LR 핏을 이용해서 보시면 잔차가 정규 분포성을 등분산성을 띠느냐. 정규 분포성은 사피로 테스트고요. 이거는 등분산성, 분산이 동질한 등분산성을 갖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등분산성을 검증할 때 이 값도 P 값이 0.05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등분산성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값들 중에서 어떤 값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치 검증을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인플루언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핏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d.method를 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요. 메소드 중에서 어떤 걸 쓰냐면 identify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그래픽이 이제 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 상위권에 61번하고 62번, 특히 62번은 너무 차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변수들의, 우리 잔차에 비해서 너무 큰 값들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도 문제가 있는데 15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개를 제거해 보고요. 잔차의 등분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 값들은 여기 보면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잔차에 보시면은 61번과 62번이 4.9 이렇게 높게 나오네요. 보통 한 2.5 이내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4.9 이상의 우리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값이 너무 많이 이제 벗어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실제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제거를 해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넣고요. 새로운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죠. 자, 제거를 해주는데 값을 제거해 줄 때 우리가 t-test나 ANOVA일 때는 우리가 identify outlier라는 거를 찾아서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필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어떤 값이 아니고 그 행 전체를 다 삭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행 번호를 찾아가지고 삭제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R-TB라는 것 중에서 행 번호를 우리가 찾을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행 번호고요, 오른쪽이 열 번호입니다. 우리가 열 번호는 쓰지를 않고요, 행 전체를 찾아서 행 전체를 삭제해야 되니까 여기서 값을 우리가 넣어야 되죠. 그러면 값을 61번, 62번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값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 벡터 처리를 해주고 61번, 62번을 제거해줘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61번, 62번을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제거해주는 게 아니고 이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니까 이 값을 제거해 줄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값을 씁니다. 앞에.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61번과 62번을 제외해라. 뺀 나머지 값들을 이제 넣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SLR-TB의 값이 61번과 62번이 제거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전에 인플루언스 플러스를 한번 찍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리면 아마 값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우리 결과치를 다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다시 데이터가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SLR 핏 하는데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지난번에 볼 때는 이 위에 어떤 값들이 있었는데 지금 값들이 좀 정리가 됐죠. 그리고 다시 회귀 분석 값을 다시 도출을 하고요. 그 결과 값에 아노바 테이블을 분석해 봤는데 아마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이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결과 값에 베타 값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에스티메이트 값하고 스탠다드 에스티메이트 값, 표준화된 베타 값들이 좀 값이 변경이 됐죠? 좀 줄어들었죠? 그죠? 편차가 빠지니까 큰 값들이 빠져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력은 여전히 우리가 R 스퀘어 값이 0.419%, 41% 정도 설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분석한 회계 과정 분석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도 다시 한번 찍어 볼 텐데, 아까 전에 61번, 61번이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운데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잔차의 정규 분포 검정을 사피로 테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피로 테스트를 했더니 p-밸류 값이 0.5582이 나왔네요. 0.05보다 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훨씬 값이 커졌네요. 그죠? 0.0보다 크니까 정규 분포 검정이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잔차의 등분산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산성도 봤더니 0.12로 0.05보다 훨씬 더 값이 높게 나왔죠.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인플루언스 플러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인플루언스 플러스 찍어보면 위에 61번, 62번이 빠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8번, 17번, 15번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그래 실제로 이 값들은 어느 일정한 수준 내에서 2.5 이상 그 수준 내에서가 들어가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억셉트 할 수준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수치를 봐서도 다 억셉트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넘어가서 이 결과값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결과를 이용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회기 분석을 이용하는 이런 표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요게 비표준화된 개수고요. 요게 표준화된 개수, 그 다음에 t값, 그 다음에 p-밸류 값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adjust r-square 설명력, 그 다음에 f-값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F값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 회기 직선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통한 중성지방 예측 모델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상수값 비표준화된 값입니다. 예측 모델을 할 때는 비표준화된 값, 우리가 설명할 때는 표준화된 값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11 더하기 1.28 곱하기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 그러면 이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이용할 때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피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얼마만큼 중성지방 수치를 우리가 검사를 안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만 갖고도 중성지방 수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형을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병원이라든가 병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예후인자라고 하는데, 그런 예후인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피에 있는 수치 성분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어떤 질병을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우리 회기 분석의 단순 회기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